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육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휘를 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우리 한국과 다른 나라가 어떤 문화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나오는 어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할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두 손으로 들이지 않고 한 손으로 이렇게 주니까 화가 났죠. 그래서 원래는 두 손으로 들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할머니가 있는데요. 할머니가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아요? 고개를 돌리고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술을 마실 때 고개를 돌리고, 이게 고개인데요. 이 고개를 돌리고 술을 마셔야 됩니다. 자, 64페이지에 있는 어휘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들이다. 그리고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두 손으로 들이다, 받다 라고 하는데 이 두 손을요, 양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양손으로 들이다, 받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물건을 들일 때는 두 손으로 들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두 손으로 들인다는 게 이렇게 들인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들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모두 사용해요 라는 의미만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두 손으로 하면 다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손으로 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이렇게 들여야 돼요? 아니요. 한 손에 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손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만 표시하면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들이다, 두 손으로 받다, 또는 양손으로 들이다, 양손으로 받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를 보면 허리를 얘기하는데, 자, 여기가 허리죠. 그래서 허리를 굽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물건이 있으면 굽히다, 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허리를 굽히다, 여기 허리를 굽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고개예요. 고개. 그래서 자,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 고개를 숙이다,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다,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다 라는 표현도 쓸 수 있어요.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허리를 굽혀서 인사합니다. 자, 무릎을 꿇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앉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바닥에 이렇게 앉습니다. 바닥에 앉는데요. 바닥에 앉는 모습이 이런 형태가 됐을 때 무릎을 꿇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요. 다른 나라에는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앉겠죠. 그런데 한국에는 이렇게 생기지 않고요. 이 책상 다리가 이렇게 짧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앉을 때 이런 형태로 앉게 되죠. 이런 다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책상 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책상 다리를 하고 앉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책상 다리를 한국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빠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인 남자 어른들이 이런 다리를 하고 앉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여자들도 이 다리를 많이 하지만 보통 아빠다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요, 숟가락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젓가락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요, 숟가락은 디귿이 들어가고요, 젓가락은 시옷이 들어갑니다. 숟가락을 들다 라는 것은 숟가락인데 숟가락을 이렇게 들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요. 어른이 숟가락을 들어요? 바로 밥을 먹어요? 안 돼요. 어른이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번 이렇게 먹는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밥을 한번 먹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때 식사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들다 라는 말이요, 높임말로 하면 드시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 숟가락을 드신 후에 밥을 먹어야 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게 되면요. 거기에 노약자석이 있습니다. 노약자석이 있고요. 임산부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석은 보통 핑크색, 분홍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노약자석, 임산부석 있는 곳에서는요. 반드시 자리를 양보해야 됩니다. 여기 앉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데요. 노인들, 그리고 약자라는 것은 장애인 또는 환자.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양보를 하면 되고요. 임산부라는 것은 뱃속에 아이가 있습니다. 이 뱃속에 아이가 있는 사람을 임산부라고 하는데 임산부를 위해서 분홍색 자리는 양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술을 마실 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술을 마십니다. 술을 이렇게 받아서 술을 마시는데 이렇게 마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물어보면요. 학생들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표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고개죠. 고개를 돌리고 술을 마십니다. 고개를 돌려서가 아니라 고개를 돌리고 술을 마셔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고개를 돌려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고개를 돌리고 술을 마셔요. 이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한국어에는 높임말이 있습니다. 높임말을 존댓말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높임말, 존댓말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겠고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요. 그냥 요라고 붙이면 거의 다 맞습니다. 또는 씁니다, 씁니까? 이렇게 붙이면 거의 다 맞으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요를 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고개를 돌리고 술을 마셔요. 이거를요. 그냥 이렇게 마셔요 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식탁, 밥그릇 이것도 마찬가지요. 식탁, 밥그릇, 식탁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표현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가 식탁이 있으면요. 식탁에 밥그릇을 놓다 그리고 먹어요 라는 의미로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식탁에 밥그릇을 놓다, 식탁에 밥그릇을 놓고 먹다, 놓고 먹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반대는요. 반대는 이렇게 되겠죠. 밥그릇을 들다 그리고 먹어요. 밥그릇을 들고 먹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밥그릇을 들고 먹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밥그릇을 식탁에 놓고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른이 있으면요.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이거는요. 예,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옛날 이야기죠. 옛날에는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흡연 장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좀 어려운 일이죠. 흡연 장소가 좁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른, 아이들 다 담배를 피우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좀 옛날 말이고요. 아마 어른이 있을 때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좀 기다렸다가 어른이 간 다음에 피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장소가 아니라 다른 시간에 피우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재 65페이지에 보면요. 낯설다의 반대 개념으로 익숙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낯설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원래 낯익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익숙하다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그래서 익숙하다라는 말이 더 쉽게 받아들여지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낯설다, 뭔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처음 봅니다. 이런 의미고요. 낯익다라는 것은 옛날에 봤어요. 자주 봤어요. 그래서 익숙해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낯설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하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요. 어려움을 겪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거니까, 새로운 거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처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적응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것을 좀 다른 말로 적응이 안 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적응이 안 되고 좀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예의를 잘 몰라요. 예의를 잘 몰라서 어떻게 하냐면 신뢰가 되다. 그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신뢰가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익숙합니다. 모든 것이 낯익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요, 실수를 하지 않게 되겠죠. 실수를 하지 않고, 자, 이것도 변해서 적응합니다. 자, 그리고 적응하다라는 거, 익숙하다라는 것은요, 습관이 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게 습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책상다리, 그리고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고 앉다,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습관이 될 수 있죠. 마찬가지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다, 허리를 굽혀 인사하다, 이런 것들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는 거죠. 자, 착각하다, 그리고 오해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착각이라는 말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오랜만에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월요일이 아니에요. 월요일이 아니라 연휴가 있었고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월요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것들을 착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임준 선생님인가? 임준 선생님 불렀는데 아니었어요. 임준 선생님으로 착각했어요. 잘못 봤어요. 잘못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오해라는 말은 이해를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이요, 저한테 한 손으로 물건을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의가 없어요. 나를 안 좋아해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예의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거죠. 이런 것들은 오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은 뭔가를 잘못 봤어요, 잘못 들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오해는 잘못 이해했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이렇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반대는요, 잘 이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착각의 반대는요, 잘 보다, 잘 듣다. 그러니까 맞게 보고 맞게 듣는 것의 반대가 착각하다고요. 그 다음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오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고 한번 잘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손가락질, 손가락이요, 손가락으로 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나쁜 행동입니다. 한국에서는 너 얘기해봐, 아니 저 사람 저기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손가락질이라고 해요. 손가락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 이런 것들을 손가락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안 좋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손가락질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다리를 꼬다는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앉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앞에 있는데 다리를 꼬고 앉으면 안 돼요. 그런데 좀 이상한 거는요, 남자는 다리를 꼬고 앉으면 좀 예의가 없다, 실례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자는 좀 어느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남자는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어휘를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는 문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